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주당 순이익이 크면 클수록 주식의 가격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이익이 크니까 주식 가격 높아지겠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이 높으면 주당 순이익은 평균 수준인데 주가가 높은 경우와 주가는 평균인데 주당 순이익이 너무 낮은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보세요. 주가 수익 비율은 퍼잖아요. 퍼라고 하는 거는 EPS,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아니에요. 얘가 높다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얘는 평균인데 얘가 높다. 1번. 두 번째, 얘는 평균인데 얘가 낮다. 2번. 맞잖아. 그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2번도. 3번.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이죠. 맞죠? 주당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주당 장부가치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맞고. 4번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 낮으면 해당 주식에 대한 주가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에요.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지. 무슨 얘기냐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퍼가 높다는 얘기니까 이거 고평가됐다는 거거든요. 고평가 이미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실제로 주가 현금 흐름, 실제로 현금 흐름 비율이 낮잖아요. 그러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서 과대평가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내실을 보니까 현금 흐름 비율이 낮네? 이러면 이거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을 높은 만큼 과대평가되진 않았겠는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14번 보면 어느 기업이 지난해 100원의 배당을 하였고 향후에도 40%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10%이고 요구 수익률이 12%입니다. 이 기업의 기업 주식의 가치는 뭐냐? 단 소수점 첫째 절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건 됐고, 지금 100원의 배당을 했다고 그랬어요. 향후에 40% 배당으로 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10%고 요구 수익률이 12%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 배당금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에다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을 한 다음에 K-G를 하게 되면 주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항상성장 모형이에요. 이 항상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주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는. 그러면 100원에 배당을 했으면 현재 배당이잖아요. 현재 지금까지 알려진 배당은 여기 D0에 100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의 40%를 배당했으면 60%를 유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을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을 곱하면 성장률이 나와요. 우리가 성장률을 안 주잖아요. G를 안 주면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유보율은 지금 배당을 40% 한다고 그랬으니까 60%를 유보한다는 거죠. 60%를 유보하는데 자기자본 이익률이 어떻게 돼요? 10%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6일은 6이니까 0.06 아니야. 그러니까 1 플러스 0.0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요구 수익률이 12%니까 0.12 마이너스 0.06 이렇게 해서 주가를 뽑아내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0.12 마이너스 0.06분의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06 즉 100원 곱하기 1.06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767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돼요. 두드려 보면 나옵니다. 1767. 그래서 답을 골라냅니다. 자, 15번 보죠. 자, R사는 이익의 55%를 유보하고 있는데 유보율 나왔어요. 일단 55%. 근데 올해의 주당 이익은 6원이에요. 이 회사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20%이고 요구 수익률이 15%입니다.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단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은 일정하다. 이렇게 봤어요. 배당 성향은 계속 일정하다. 그럼 배당 성향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예상 주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적정퍼를 일단 구해줘야 돼요. 적정퍼를 구해줘야 돼요. 적정퍼를 구해서 여기다가 예상 주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이익 있죠? EPS 주당 이익 요걸 곱해주면 그러면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는 적정퍼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예상 기대
EPS 있죠? 앞으로 벌어들일 주당 순이익이 있죠? 요거를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을 곱해주면 그러면 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적정퍼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기대 배당 성향이 있단 말이야. 기대 배당 성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1K-G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적정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기대 배당 성향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익의 50%, 55% 유보하고 있으니까 배당 성향은 45%죠. 유보율의 반대가 유보율하고 배당 성향을 합치면 100%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0.45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구 수익률은 얼마냐면 15%니까 0.15 곱하기 빼기 성장률이 얼마냐면 성장률은 안 줬지만 55% 유보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55 곱하기 0.2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죠? 계산하면 0.11 나옵니다. 0.11. 이게 얼마냐면 0.11. 다시 암산으로 되죠. 0.11. 그러니까 55%에 20%니까 11% 맞죠? 그래서 0.11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적정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가 적정퍼가 나오죠. 적정퍼가 얼마가 나오냐면 11.25가 나옵니다. 11.25. 그럼 여기다가 여기 적정퍼가 11.25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이제 예상 주당 순이익, 예상 순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당 이익이 6원인데요. 성장할 때 11%씩 성장하잖아요. 그럼 이게 암산으로 되죠. 11% 성장되니까 6원 곱하기 이렇게 11% 이렇게 곱해주면 앞으로 예상 순이익을 구할 수 있죠. 예상 순이익은 6원 곱하기 0.12니까 6.66원인가요? 이렇게 가죠. 6.66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 74.93원 이렇게 나옵니다. 74.93원 이렇게 나와요. 2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74.93원. 그래서 15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풀었고요.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론의 설명에 해당하는 국면은 어느 국면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보기를 한번 보죠. 전반적인 경제 여건 및 기업의 영업이익이 호전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며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국면이 뭐냐 이거예요.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호전되고 일반 투자자 관심 갖고 주가는 막 오르고 이런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이거는 상승 국면이죠. 그래서 보기만 우리가 봐도 언뜻 봐도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강세 2국면인 상승 국면이라는 거 대충 감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상승 국면입니다. 다우 이론은 전반적으로 국면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개의 장세와 그 다음에 작게 나눴을 때 6개의 국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매, 상, 과, 분, 공, 침 이렇게 돼 있어요. 침. 그래서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매집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세장, 여기는 약세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상과 강세장, 분공침, 약세장 이거 머릿속에 담아놔야죠. 각각의 특성 같은 것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봤고요. 자, 17번 엘리엇 파동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2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당연히 맞죠. 이게 불가침 법칙이에요. 1번이 맞아요. 옳은 건 맞고 2번 3번 파동의 상승 국면의 5개 파동 중에서 가장 짧다. 틀렸죠. 가장 짧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절대 불가침 법칙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가장 깁니다. 길고 그리고 가장 길지 않더라도 가장 짧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 파동의 저점이 자 1번 파동의 고점보다 높으면 아니 된다. 높아야죠. 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낮으면 안 된다. 높으면 아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3번도 틀렸고 4번 5번 파동의 거래량이 3번 파동의 거래량보다 많다. 아니에요. 3번 파동이 5번 파동보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유성형은 대개 갭을 수반하며 양선보다 음선의 신뢰도가 더 높다. 맞죠? 유성형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락 전환 신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선 신뢰도가 더 높은 거죠. 그
그다음에 2번 관통형은 하락 추세에서 주가 상승을 암시한다. 관통형은 상승 전환 신호거든요. 하락에서 관통형이 나타나면 이렇게 상승 전환을 암시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먹구름형은 천장권에서 주가 하락을 암시하죠. 먹구름이 쫙 있으면 앞으로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 거니까 3번도 맞고요. 4번 교수형, 이게 사람을 이게 교수대에 매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름 자체가 기분 나쁘죠? 근데 교수형은 주가 상승을 암시하며 틀렸잖아요. 4번 틀렸죠. 그러니까 교수형은 주가 하락을 암시하는 거예요. 상승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음선보다는 양선의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양선보다 음선의 신뢰도가 높은 거죠. 하락이니까. 그래서 4번 다 틀렸습니다. 다. 그래서 4번은 지문 전체가 다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주가 상승의 신뢰도가 가장 큰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보세요. 까마귀형 이거는 하락 신호지 상승 신호가 아니니까 까마귀형 나오면 이건 제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관통형, 반격형, 장악형이 있다. 그러면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 이건 무조건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이 나와야 이게 장악형이 신뢰도가 가장 큰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담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가와 거래량을 동시에 감안하여 향후 장세를 예측하는 지표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가, 가격하고 거래량을 동시에 감안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딱 보기에도 이큐볼룸 차트입니다. 이큐볼룸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 가격을 의미하는 건데 이큐볼룸 차트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는 거래량, 여기는 주가, 가격 이 두 가지를 마치 상자처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큐볼룸 차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